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셨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당사자인 대통령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제가 볼 때 헌정사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식 석상에, 이런 헌법재판소라는 공식적인 장소에 얼굴을 드러낸 것은 지난 내란 사태 이후에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어젯밤에 사실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직접 출석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계엄의 정당성을, 기회를 얻어 출석을 해서 판사로부터 기회를 얻어서 계엄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모든 국민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게 헌재 직접 출석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헌재 직접 출석하셔서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은 엄청난 여론전이 됩니다. 대통령 여론이 지금 구속되는 날 대통령 여론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처음 취임했을 때 몇 달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넘어섭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민의 감정에 의해서, 또 젊은이들의 혈기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 MZ세대들, 특히 이번 시위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MZ세대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12월 12일 4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발표를 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휴지 조각처럼 그거 어디 갖다 버리고 제대로 읽고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했는지조차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직도 이해하지도 않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의원들 중에 거의 국민의힘만 해도 과반수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꼼꼼하게 읽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꼼꼼하게 제대로 읽었다면 당 지도부가 나서서 계엄 선포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국민한테 빌고 돌아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하물며 지도부가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한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물며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12월 3일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5천만이 다 보는 방송에다가 방영이 다 된 상태에서 전부 놀란 가슴으로 정신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득을 시키거나 이해시키거나 설명해 주지조차도 않는 거니까 국민들 속에,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국민을 놀라게 하고 그냥 조용히 이 5년 임기 채우면 되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냐, 탄핵시켜야 된다 73%가 그런 여론이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뻘짓하려고 이것 한 거 아니고 자다가 일어나서 심심해서 이 짓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 취임할 때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법치를 이어가는 선봉장이 되겠다. 그를 위해서는 정의와 상식과 공정, 법치가 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취임한 그날부터 야당의 횡포에 의해서 또 문재인 때부터 이미 숙성되어 온 뿌리 깊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들어서 더 크게 막 아마존 밀림처럼
잘하고 있는 좌파 카르텔, 이것에 대해서 맞서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시장경제체제가 붕괴되는데도 팔짱 끼고 자기가 5년 동안 그 룰루랄라하고 그냥 지내기만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그리고 국민들을 망치게 한, 그리고 법치주의가 붕괴되도록 방기한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걱정해서 대통령이 가진 비상대권 중에 하나인 계엄을 선포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걸 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73%가 지금 56%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점차 국민들은 이해하기 시작하고, 특히 MZ세대들이 대통령이 왜 탄핵 이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는 말이 여기 내란이 어딨냐?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 수괴냐? 대통령이 한 것은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선봉장에서 몰매 맞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는 그 용기뿐이다.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릴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탄핵 심판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판사에게 본인이 직접 변론할 기회를 얻으면 얻을수록 국민들에게 계엄의 정당성 내지는 불가피성을 이해시키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꼭 탄핵을 기각시키는 대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지금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구성을 보고 사법부의 이 불공정성과 사법부의 탈법과 무법을 한번 보라고요. 위법을 보라고. 그걸 기대하기는 나름대로 상당히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오르는 당신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서 내가 사실은 말이야 한남동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산책도 한번 마음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체포되고 그러다가 구속되고 이런 사태뿐인데 나에 대한 지지율은 이렇게 많이 오른다. 내가 그동안 특별히 더 잘한 것도 없대요. 사실 대통령 할 때에 진짜 밤잠을 설치면서 일했을 때 비하면 일한 게 없는데 다만 갇혀있는 몸으로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뭔가 대통령이 보니까 국민의 소리야. 국민의 소리. 국민의 소리가 바로 여론전이에요. 여론이에요. 여론. 내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소리에 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개인 SNS를 통해서 내 메시지를, 내 심정을, 내가 생각하는 걸, 내가 바라는 걸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거고, 공수처 이 악랄한 인간은 그것조차도 못하도록 부인도 못 만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무슨 카카오톡 계엄까지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걸 해야 된다.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내 생각을 이해를 할 거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같이 오픈 플레이스, 공식 석상에서 내가 얼굴을 드러내고 판사에게 내 소신, 그리고 정확하게 그날에 있었던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 대한민국의 좌파 카르텔의 모습,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나 혼자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게 바로 국민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여론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을 하신 겁니다. 내가 헌법재판소를 나가야 되겠다. 차은경이랑 말도 안 되는 참 XX 같은 판사가 미리 다 써놓은 구속영장을
새벽 3시까지 질질 끌다가 고민이나 하는 것처럼 150페이지 공수처가 올린 구속영장 신청 내용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쓰다가 새벽 3시에 15자로 증거인멸 도피 가능성 때문에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보고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수치심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느낌대로 하면 현재도 가는 길 빤하다. 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리고 현재 재판관의 구성을 보면 내가 여기 기대를 걸 게 없다. 아무리 나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들 아무리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한들 이 인간들이 내 말을 들을 리 없다고 자포자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론을 통해 느끼신 거예요. 여론을 통해. 그렇다. 윤석열은 이제 탄핵 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디펜스 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교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것이 여론전이에요. 여론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딱 그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오늘 3차 변론에 나와서 첫마디 말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하실 말 있습니까? 하고 발언할 기회를 주니 첫마디 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거로 모든 게 축약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 이걸 주장하고 앞으로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걸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5천만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순교자가 된 겁니다. 순교자가. 국민한테 잊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 최대한 본인이 직접 변론할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가진 지금 유일한 무기입니다.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소리, 국민의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게 정당한 법으로 어떤 공정한 법으로 판결을 받으라 기대는 사실은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계획하신 대로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획하신 대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심어주는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